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8년도 또 새롭게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또 새로운 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금융보험학원에서 책임근제보험과 자동차보험 강의를 맡고 있는 배민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연말 연시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이제 2018년도 이제 새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험이 이제 7개월여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운동 선수들도 비시즌 때는 충분히 쉬고 몸 관리하다가 시즌이 되면 전력 투구하죠.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왜 주중에 강의를 하겠습니까? 보험회사도 1, 2월 달에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거의 대부분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보험회사도 지금 시작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근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각오를 단단히 하신 분들 같아요. 눈빛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 시험이라는 게 시간이 꼭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강의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집중력 있게 학습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시험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시는 아니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쉽진 또 않아요. 그러면 시간을 오래 길게 잡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동차 합격생들이 많았는데 시험 성적이 동차 합격생들이 훨씬 좋았어요. 해마다 그래요. 이상하죠? 길게 잡고 하면 내 지식이 쌓일 것 같은데 근데 지식의 깊이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시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험이 과목은 많고 실무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근데 하여튼 그 이해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언제 합격하실 겁니까? 올해. 그렇죠. 올해 합격하셔야죠.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2년차 때 많이 합격을 해요. 그 3년차에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1년차에 올해는 엄청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 스킬도 좀 필요한데 좀 집중력 있게 학습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 드릴까 고민을 어제부터 하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들 시중에 몰입에 관련된 책들 많이 보셨죠?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그 중에 그 칙센트 미아이 교수가 쓴 플로우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구나. 예. 좋은 책이죠. 좋죠. 그치, 좀 오래됐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읽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여러분들 학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어제 주제를 이걸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읽은 책이 그 플로우라는 책입니다. 이 플로우라는 책은 결국은 몰입이라는 개념인데 이 몰입이라는 것은 불안과 그리고 지루함 요 사이에 있는 건데
읽어보신 분은 기억이 나시겠죠?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과 지루는 어떤 걸로 이제 설명을 했냐면 이쪽은 챌린지, 도전이죠. 난이도로 해서 여기서 0부터 무한까지 있다고 보고, 이쪽은 스킬, 그래서 기술이죠. 그리고 결국 능력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처음 스킬도 낮고 뭐 도전 난이도도 낮을 때 실력도 없고,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무관심이야. 이거 무관심.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뭐 고민도 없고 불안도 없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실력을 좀 키우죠. 이렇게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실력이 키워졌는데 어떤 도전도 없고 그러면 지루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딘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를 A1이라고 하고 A2. 반면에 실력은 없는데 또 도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이제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동기부여가 돼서 실력을 키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플로우 통로라고 합니다. 플로우 통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봐야 돼요. 거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게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분야가 이런 모든 그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뭐 내적인 성숙이라든지 그런 데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 했을 때 어떤 능력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의식만 가득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험 임박해서 많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시험을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나중에 자기 자신이 알게 돼요. 처음엔 안 되겠죠. 근데 심지어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인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시험을 치렀죠. 시험을 치렀고 뭐 이 시험 말고도 다른 시험도 많이 치러봤어요. 근데 이 시험은 제가 2번 봤는데 치를 때마다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저 같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았죠. 시험 치를 때. 전혀.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면 이 시험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핑계거리 이렇게 찾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르다 보면 한 70% 정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30%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뭐 사회에서도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대통령식이나 하는데 사실은 능력이 없었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결국은 그 아바타 노릇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분수를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도전 의식만 커도 안 되고 결국은 사실은 어느 게 우선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일단 이거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찾아보는 게 순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러한 데 도전을 하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잘 아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손해사정사에 도전을 하시는데 뭐 잘 알아보시고 도전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상당히 좋은 자격증이에요. 정말로 좋은 자격증입니다. 예. 이제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은 좀 특이한데요.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은 인류대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대 출신도 있고 심지어 고졸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변호사도 있어요. 같은 일을 같이 해요. 참 특이한 구조인데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학벌의 구애가 좀 없어요. 구애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 직원이 되는 것은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요. 다만 취업을 하고 나서는 좀 문제예요. 취업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업무 그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보상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은 좋아지는데 뭐 10년씩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눈 감고도 하는데 문제는 반복되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는 또 있어요.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 일단 취업하시는 데는 좋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험회사 들어가시면 보상 일만 하지 않아요. 순환 근무를 해요. 순환 근무를 하니까 또 그런 건 또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자회사라든지 손사 법인 이런 데는 그 업무만 하는 거죠. 저도 손해사정을 했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부족하고 나한테 좀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이후의 문제죠. 그 이후에 고민할 문제고 또 이렇게 취업을 하시게 되면 또 새로운 길이 또 열립니다. 예, 기회가 열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손해사정 자격증은 상당히 좀 가성비도 높고 또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안에서 살고 계신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40대를 한 절반 정도는 이 플로우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플로우 상태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플로우 상태라는 것은 이런 걸 최적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최적 경험.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지금 푹 빠져 있는 상태. 푹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경험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생도 감내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상태다. 이렇게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 또 이제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라고요. 뭐냐면 시간이 너무 훅 가버려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쓴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하루 8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40대가 훅 가버렸어요.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50줄인데 네, 만으로 50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한 분야에 몰입하는 그런 뭐 직업도 좋은데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사는데 삶에 있어서 어떤 이건 좀 나이 들어서 또 젊으신 분들한테 좀 유용한 책인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상당히 좋은 저한테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저는 이제 40 전에 책을 읽었었거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첫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내년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내년에 또 다시 시작이고 그 해에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제 재수할 때 성적이 안 오르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7개월여 시간 동안 또 이제 개인이 혼자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것은 제가 이제 책임근제보험과 자동차보험 그래서 2차 과목에 무려 2과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다 지금 2과목을 다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기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만큼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눈빛이 너무 좋아요. 새해, 네, 제가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도 이제 요번, 다음 주부터 해서 주말에 강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11월, 12월은 대학교에서 강의했어요. 이미 강의는 다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딱 좋아요.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책임근제보험 같이 학습하시면 여러분들 시간 많이 줄여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요게 좀 여러분들한테 이 스토리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 지금 새 교재 지금 받으셨죠? 네, 교재가 보시면 상당히 좀 이쁘게 만들었어요. 디자인도 좀 신경을 쓰고 제가 첫 해에는 제가 학원을 좀 급하게 개원하다 보니까 이런 교재라든지 이런 걸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좀 엉터리였고 근데 교재 내용은 괜찮았죠? 네, 근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요번에는 좀 시간을 두고 제가 편집도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지금 페이지는 엄청 늘었죠? 760 이런데 무게는 되게 가볍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학습하시기 좋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우리 책임근제보험은 해마다 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특별법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들이 해마다 개정이 돼요. 올해는 특별법들 개정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이제 화보법이 올해 작년 시험 나왔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10월 17일 날 화보법이 전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시험 문제 답안은 이제 틀린 답이에요. 일단 보상 기준이 자배법 시행령 기준 수준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보상 방법도 바뀌었어요. 그 실손해 개념이 있거든요. 거기서 후유장애 같은 경우 작년에는 정액이었어요. 유일하게 정액으로 등급별 정액보험인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사망처럼 특별한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중간이동제 이런 건 없어요. 보상 기준도 바뀌었고 그리고 자배법처럼 대물도 의무화해가지고 이제 보험 자체도 화재보험 신배책이 아니라 특약부 화재보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배법 같이 된 거예요. 대물도 의무화하는 겁니다. 특수건물, 큰 건물 소유자는 대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1억까지. 1억 이상 10억 이내로. 자동차 보험은 2천이죠. 대물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많았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서
징벌적 배상 책임 성격의 배액배상제도.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어요. 한 3배를 물게 하는 그런 법이 이제 법에 규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판례에서 인정하던 제조물 책임법의 입증 책임의 전환. 그 판례 내용을 그대로 법에 명시했어요. 그리고 의료법도 개정이 돼서 의료법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그래서 판례에서 인용하던 의사의 설명 의무가 또 역시 명시됐어요. 특별법들의 개정이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뭐 학습하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 이슈화된 부분, 시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상당히 개정이 됐고, 그래서 새 책을 보라는 거죠.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전 책을 보게 되면 일단 잘못된 걸 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정되는 데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해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이전 책의 내용이지만 중요한 개정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추려가지고 여러분들 학습하시려면 시간 낭비에 정신 못 차리죠. 이게. 그리고 제가 그것만 개정하겠습니까? 책이라는 건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뭐 약관에서 좀 약관에서 이견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제 저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록을 하고 했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하고 문제 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 책을 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새 책을 혹시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새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또 제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첫 초판이었기 때문에 개정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피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렇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례문제 풀이집은 해마다 제가 직접 100% 다 만든 문제들을 그대로 다 수록을 했어요. 다만 이제 법이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뀐 것들. 뭐,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이 이제 의무보험화 되면서 자배법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답안은 틀린 답이 돼요. 그런 것들은 예전 문제를 현재, 약관 기준대로 해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답안을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그런 거 잘 감안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두는 마치고, 자, 이제 책임근제보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임보험은 결과적으로 우리 보험이라는 게 개인이나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보험으로 전가하는 거잖아요. 위험관리제도 아닙니까? 위험관리기법 중에서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보험에서의 리스크는 뭐가 되겠습니까? 책임보험에서 리스크는? 네, 책임입니다. 책임. 말 그대로 책임. 자, 그럼 우리가 책임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책임. 책임보험 및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이죠. 책임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책임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책임이란 개념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험에서, 책임보험에서 책임은 법률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책임이라는 건 법률상 책임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저도 이제 가장이죠. 가장으로서 책임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 보험에서의 책임은 법률상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상 책임은 또 뭔가? 뭘 것 같아요? 법률상 책임은? 과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하면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책임이라는 것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상 책임을. liability 그리고 compensation.
liability는 뭘까요? 배상 책임. 요거는 보상 책임. 근데 liability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상 책임. 그리고 tort liability. 요거는 계약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행위. contractual liability, tort liability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아직은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contractual liability는 계약상, 특정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상 책임. 그리고 tort liability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지는 배상 책임이에요. 그리고 compensation은 배상 책임이 아니라 보상.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실이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과실 책임이에요. 둘 다 위법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게 아니라 보상하는 거, 보상. 우리가 보상이라는 개념 좀 다르죠. 예, 나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이런 개념이죠.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책임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바로 이 책임을 이제 보험으로 전가를 하는 게 책임보험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책임보험 하면 그 보험 상품도 많고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게 있냐. 뭐 이렇게 제가 나열식으로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제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my. 이게 제 이름 이니셜이죠. 저는 자동차도 운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즈니스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있어요. 개인 사생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책임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책임을 질까? 자,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로 인해서 타인의 나 재물에 손해를 끼칠 때 책임이 발생하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나 자신이 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손해도 있죠. 자손, 자차. 근데 우리가 책임보험에서는 그 부분은 빼고 자기 손해 빼고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손해. 그렇죠? 그게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이죠. 맞죠?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tort liability예요. 결국 불특정 타인. 이게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대물이죠. 그렇죠? 우리 이제 뭐 오후 시간에 할 자동차 보험이 바로 저거라고요.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어떤 나랑 계약 관계 있는 사람에게 어떤 배상 책임이 아니죠. 우연하게 운행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을 끼쳤을 때 그건 어때요? 불특정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것이 불확실한 거잖아요. 자동차 운행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리스크를 전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계약 관계에서. 자, 계약 관계라는 건 특정이에요. 특정.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같으면 먼저 어떤 책임이 있을 건지. 근데 일단은 책임이라는 것은 무과실 책임도 있고 과실 책임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놓고 봅니다. 자,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저는 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이 있어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내 과실이 없더라도 재해보상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그게 재해보상이에요.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예요. 우리 산재법, 선언법,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이걸 WC, Workmen's Compensation. 나의 근로자에 대한 컴펜세이션, 보상 책임. 보상 책임. 난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없어도 업무상 일하다가 본인 과실로 죽거나 다쳤어. 그러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이건 이제 근로자죠. 근로자. 근로자도 나의 근로자입니다. 나의 근로자와 계약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의 근로자.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은 다양하죠. 이 재해보상도 있지만 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이 있는데 나의 과실도 있다. 그러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또 져요. 배상 책임. 사용자 배상. 이것을 employer's liability라고 합니다. liability입니다. 사용자. 제가 사용자죠? 사용자의 배상 책임. 그래서 요거는 역시 근로자에게 지는 책임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문 직업인이잖아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손해사정사니까 의뢰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든지 어떤 대인, 대물, 신체적 손해가 아니라 재정적 손해를 끼칠 수 있죠. 재무적. 이런 거. 이런 것도 계약관계에서 치는 요건 과실 책임이죠. 근데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보관자, 어떤 뭐 창고업자라든지 이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직업을 한다. 그런 경우는 보관자 책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관자 배상은 순수 재물 파트예요. 재물 파트. 뭐 창고업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관자 책임. 자, 이렇게 사업상 특정 계약 관계에서 특정인에게 끼칠 수 있는 책임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도 있겠죠. 불특정도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자, 과실 책임은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건데, 토트는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과실 책임이고, 여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 예외예요. 그래서 민법에 총 6개 조항이 있어요. 민법에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각종 특별법들 있죠. 각종 특별법들. 이런 것들이 과실 책임주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과실 책임은 말 그대로 일반 불법행위 책임.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은 과실을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해를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해요. 오늘 다 할 겁니다. 손해만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 그렇죠? 자, 이 토트라는 게 중요한데 요거 이제 불특정입니다. 자, 이 불특정 타인에게 지는 책임이 바로 이제 각종 TPL 보험이에요. 요게 우리 배상 책임 보험의 주예요. 그래서 표준 약관은 이 TPL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TPL은 Third Parties Liability. 불특정이기 때문에 Third Party, 제3자.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들어보셨죠? 네, 그거예요. TPL 보험. TPL 보험은 정말 많죠. 우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대부분이 이제 TPL 보험입니다. 여기서 TPL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TPL에서 담보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설은 premises, 그리고 오퍼레이션이에요. 활동. 여기서는 이제 기업 비즈니스는 업무 활동이죠. 자, 퍼스널 라이프.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어떤 보험이 있냐면 이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거는 이제 우리 장기보험에서 일반적으로 특약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거 역시 TPL 보험이에요. TPL 보험.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마찬가지로 시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택입니다. 개인의 주택, 프레미시스죠. 그리고 일상생활, 오퍼레이션, 이겁니다. 네, 우리 책임보험은 다 기업보험이고 유일하게 개인보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개인보험. 작년 시험에 나왔죠? 일상생활 배치. 그런데 여러분 책임보험, 근제보험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재산보험이나 이런 상품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대략 뭔 줄 알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이런 책임, 그리고 자기 손해.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신체는 대인과 자손, 그렇죠? 무상.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산보험도 마찬가지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우리 이쪽은 책임보험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감이 없어요. 그렇죠? 책임보험은. 왜? 상품을 다 나열을 하면은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책임보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책임을 이해하고 보험에서 그 법리가 어떤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면 책임보험은 아주 쉬운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건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골치 아픈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학습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 소린지 어렵다 이런 분들 많은데 나중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준비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책임근제보험이 재밌어지는데 처음엔 어렵다 그래요. 왜? 뭐 너무나 포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하나 그냥 뭐 상품 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겠는데 쉽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암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책임보험,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산보험하고 의학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정말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고 이해를 해놓으면 그 다음은 정말 쉬운 과목이에요. 시간을 많이 허비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 교육 방법이 수험 준비하는데 최소로 시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응? 먼저 내가 알아두면, 그렇죠? 이해가 된 이후면 그 다음은 그냥 내가 알아서 책 보면 돼요. 이해가 된 상태에서 뭐 단순 암기 같은 거는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런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책임보험 이쪽이 지금 강사들이 엄청 많은데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저만 좀 독특하게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개념 정리. 어디도 이렇게는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개념 정리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강사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첫 강의는 이제 맛보기 강의로 항상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100%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대신 학습하실 때 이런 순서대로 하시라고요. 개념부터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겁니다. 자, 책임보험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이렇게 도형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기 우리 도형으로 그려서 보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 있어요. 의무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임의 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 보험 대인 1, 대인 2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신배책만 하는 거예요. 대물은 이거랑 아무 관계없어요. 신체 손해배상 책임보험.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대물을 알 필요도 없어요. 자동차 보험 신배책에서 여기서 대인 1, 대인 2예요. 그렇죠? 대인 1에서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죠. 사망, 부상, 후유장애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쪽은 자동차 보험은 한도가 있는 것도 있고 무한도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배상 책임 보험에서 무한인 보험은 자동차 보험밖에 없어요. 모든 책임 보험은 LOL이 있어요. Limit of Liability. 보상 한도가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어요. LOL.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는데 뭐 무한이더라도 결국은 그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또 까지만 보상하는 거죠. 실손 배상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책임 보험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배책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손과 무상은 별개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 보험과 자동차 보험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결국은 자배법도 특별법일 뿐이죠. 모든 책임 보험은 이 부분이 다 특별법들이에요. 신배책, 그렇죠? 가스 배책, 그렇죠? 뭐예요? 재난 배책, 체육시설 배책, 다 여기서 한도가 이제는 거의 다 자배법 기준으로 바뀌어요. 1억 5천, 3천, 1억 5천.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가스 배책 같은 경우 8천, 그렇죠? 다중이업소 1억 있죠. 근데 이제 화보법도 8천에서 다시 1억 5천으로 바뀌었죠. 결국 자배법 기준 똑같다고요. 보상 기준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좀 이르지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민사 손해액 산정 기준하고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손해액 산정 기준 달라요. 그런데 의무보험들은 자배법 기준으로 산정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처럼 사망, 부상, 후유장애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있죠? 어쨌든 사망보험금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부상보험금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후유장애에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똑같이 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문제 풀이지 보면 의무보험하고 임의보험과 분담 문제 나오거든요. 자배법 기준으로 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 계산 문제에 있어서도 자동차 보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책임보험은 결국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의 일종일 뿐이다 라는 것. 대신에 상적보험이죠. 같이 가입을 하는 거죠. 아직은 좀 안 와다 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책임보험은 그게 아니라 의무보험이면 의무보험만 가입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재난배책이 가입돼 있죠. 주유소에서 재난배책을 가입을 의무화되기 전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요. 근데 재난배책이 의무화되니까 주유소도 거기 해당이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가입을 하면 재난배책을 일단 의무적으로 가입해버리면 영업배상에서는 의무보험에 있는 경우 그 초과 손해만 담보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험은 달라요. 다른데 초과 손해만 담보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그게 아니죠. 상적 보험으로 대인 1, 2로 같이 가입을 하죠. 근데 이쪽은 보험 자체가 달라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우리 이제 근제보험은 정말 별종인 게 뭐가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잘 보면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근제보험 이 세 과목을 보면 세 가지를 보면 사실은 자동차보험과 책임보험이 훨씬 더 유사하고 근제보험이 벌종이에요. 근제보험. 자동차보험과 책임보험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근제보험은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이 상품이. 그래서 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여기서 봤을 때 보상책임이라고 했었죠. 컴펜세이션. 그렇죠? 컴펜세이션. 보상책임.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나 실손배상 책임이에요. 실손. 그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더라도 내 과실, 무과실 책임이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상계도 다 하는 거죠.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주의더라도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 과실 상계하고 가해자 책임 부분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 책임은 컴펜세이션은 그게 아니라 실손배상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률로 보상하는 거예요. 정률로. 배상 책임에서는 실손의 산정 기준이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손해 3분설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 정률 보상 방식은 그게 아니라 법에 정해놓고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일시보상 그리고 유족보상, 장의비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망건이 아니면 요양보상, 치료비 그리고 휴업보상, 휴직기간 그리고 장애보상 이 세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보상, 장의비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평균임금 기초로 정률로 보상을 해버려요. 근데 정해놓은 거예요. 나이 상관없고 과실 뭐 상관없고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본인 100% 과실로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하면 똑같은 거예요. 뭐 소득이 똑같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요. 특별하게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사업주에게 부과할 만하니까 부과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할 만하니까 입법을 통해서. 이게 바로 재해보상 관련 법들이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 자, 근로자는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뭐 자기 과실이든 어쨌든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과실이든. 그렇죠? 근데 사업주는 거기에 따른 이득을 취하잖아요. 보상을 하라 이거죠. 보상 책임주의가 바로 이익이 있는 곳에 보상도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긍하는 거예요. 사업주도. 그렇잖아요.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업무상 재해를 입었어. 네 과실이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있죠. 그건 본인이 그렇게 사고 당하면 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로자가 타인에게 손을 끼쳤어. 손을 끼쳤어요. 과실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아차 하다가 타인에게 손을 끼쳤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네? 그럼 네가 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네가 책임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주는 아무 책임 없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월급 받고 일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보상 책임주의가 따라서 이익을 취하는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져라. 대신에 이렇게 무조건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이런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무과실 책임주의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라는 게 없으면 보험을 가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바로 보험 상품이 의무화 되는 거죠. 의무보험이잖아요. 산재보험. 그렇죠?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이제 책임보험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책임보험이 거의 다 의무화되고 있어요. 의무보험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지금 상품만 얘기한 거고, 사실은 이 그림을 왜 그려드리냐면, 우리 이제 근재보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과 자, 이쪽은 자, 이 도형이 왜 이렇게 제대로 매칭이 안 되고 다르게 돼 있을까요?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죠.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사실 다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정리가 안 되죠. 뭐냐면 재해보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실손배상 방식이고 이쪽은 정률보상 방식이다 보니까 보상 기준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실이 있는데 이쪽은 과실 상계를 안 하잖아요. 재해보상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서 근로자 재해보상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해보상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일단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보상 책임 무조건 발생해요. 그런데 사업주의 과실이 관여됐다. 사업주의 책임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있겠죠. 피해자의 과실상계도 하고 나이도 감안하고 해서 민사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실손배상이니까. 그렇죠? 자, 일단 이거 그려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이 빨간 거 머릿속에서 지우고 일단 재해보상이라는 거는 빼고 내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손해 입었어요.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나의 과실이 있다. 그럼 내가 어쨌든 손해배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한다 했을 때는 일단 책임보험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했지 않습니까? 배상책임. 배상책임을 할 때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실손해를 산정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원에 해당되겠어요? 피해자의 실손해액은? 이 큰 원이죠. 큰 원이죠. 거기서 의무보험이면 아닌데 이쪽 재해보상에서는 어쨌든 민사소 전체 손해액이 사업주의 책임액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업무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데 이건 다른 기준이네요. 다른 기준으로 해놨는데 그 실제 내용을 보니까 민사 손해액 산정 내용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와 재해보상의 뭐 요양, 휴업, 장애,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 그 내용 중에 동일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겹쳐버려요. 이것까지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따로따로 주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공단에서 이 재해보상 책임 보험에서 산재에서 치료비가 나와요. 100% 지루 보증이 되거든요. 근데 사업주의 책임이 있으니까 사업주가 치료비를 또 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간 산재 치료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의 70%가 나와요. 근데 민사 손해에서 휴업 손해라는 게 있거든요. 휴업 손해를 사업주가 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둘 다 사업주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100만 원이었는데 휴업 보상으로 70%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과실이 30%야. 그럼 70만 원이죠. 민사 손해액이. 70만 원 주고 70만 원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실손해액은 70만 원이죠. 70만 원이죠. 그게 실손해. 그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은 그래서 손익상계라는 거예요. 이 손익상계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사고로 이득과 손해가 같이 발생했을 때는 손해와 이득이 같이 발생했다 하면 그 이득은 공제한다는 거예요. 중복 보상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 책임 근제보험에서 핵심이 그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손익상계하는 문제가 우리 근제보험에서 핵심이죠. 그래서 근제보험이 별종인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보험은 별 차이가 없어요. 책임보험하고. 다만
지급 기준이 다르다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근재보험에서 여기서 근로자 재해보상과 사용자 배상 책임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근로자 재해보상, 재해보장 책임보험인 거예요. 보험 상품이. 재해보상과 배상 책임을 포괄해서 재해보장 책임보험. 결국은 중간에 이 부분을 손익상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그거죠. 요거예요, 요거. 요게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보상 범위인 거죠. 첫 시간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개념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100%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실 거예요.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또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 과목을 마스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역시 제가 만든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예? 개념 정리하는데 나중에 이 그림을 또 그려야 돼요. 자, 다만 이제 우리 근재보험, 이제 의무보험에서는 요것도 일종의 의무보험이고 이것도 의무보험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 배책이라든지 뭐 화재 신배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무보험에서는 이 근로재해는 면책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그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남는 부분은 왜 나올까요, 이거? 일단 보상 기준에서 민사 손해액은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그중에 정신적 손해가 뭡니까? 위자료죠. 재해보상에서는 위자료 항목이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그 다 별개의 채권이라고요. 나의 권리라고요. 사고 발생하면 가피해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신적 손해 부분이 빠졌다. 그 채권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재해보상에서 보상을 뭐 많이 받았는데 위자료를 못 받았네. 그러면 남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보험은 부상, 후유장애, 사망 보험금이 각각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망에도 위자료가 있고 부상에도 위자료가 있고 후유장에도 위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보험에서도 반드시 나오죠. 다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사업적 과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아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상 질병을 얻었다. 사업적 과실과 무관하다. 그러면 근재보험, 재해보상 무조건 책임을 지죠? 이건 없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때, 사업적 과실이 있을 때. 자, 첫 시간은 제가 뭐 해드릴 건 많은데 첫 시간에 너무 제가 푸시를 해드리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갈 겁니다. 첫 시간은 꼭 필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 이론이다 라는 거 설명드리고 자, 첫 시간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